네, 안녕하십니까. 음주교통 전문 고정항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으로 이제 풀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온 사건인데요. 이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종전 전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형이 나올 것인지는 종전 전과가 중요한데, 이분은 종전에 집행유예가 있었습니다. 무면허의 도주치상,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치었는데 도망까지 갔어요. 이렇게 해서 종전 전과가 이미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신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도 별로 좋지는 않죠. 자, 이런 분이 이번에 또다시 이제 4회째 운전을 하시게 됩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9, 저도 거의 들어본 것 중에 최고 수치인데요. 0.259% 수치고 교통사고가 나게 됩니다. 상대방도 다쳤지만 이분도 크게 다칩니다. 이분이 다리가 거의 좀 쓰지만 한쪽을 잘 못 쓰실 정도로 엉덩이뼈 쪽에, 고관절 쪽에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1심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서 음주운전이었죠. 그 다음에 과거 이런 전과가 있죠 해서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계속해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종전 전과가 이미 안 좋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교통사고까지 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될 수밖에 없었고 1심도 실질적으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항소를 하게 됐죠. 항소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접견을 가서 이분을 뵙게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분이 지금 건강이 좋지 않잖아요.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못 걸어 나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상담을 하면서 잘못을 했지만 본인도 너무 큰 피해를 받은 거예요. 이 음주운전으로. 그렇게 해서 이미 지금 내가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큰 피해를, 물론 내 스스로 입은 피해긴 하겠지만은 이 점이 하나 있었고, 또 계속해서 이미 2심 재판을 받으면서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10개월의 1심의 그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미 1심, 2심 항소를 하면서 6개월 넘게 재판이 이제 지연되게 되면서 넘어가게 되면서 2심 판결을 받을 때는 이미 그 10개월의 반, 6개월 넘게 되게 되었습니다. 구속이 이미 6개월 이상 되어 있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반 정도 산 거죠, 그죠? 예,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크게 다쳤던 점. 이미 어떤 상당한 어떤 그런 페널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자녀들이 또 2명 있었습니다. 또 이제 내가 일하지 않으면은 이제 가족들이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사정이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종합되어서 2심에서는 다행히 판사님이 선처를 한번 해주셔서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은 그대로 유지하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셔서 이제 건강도 이제 회복하시면서 다행히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열심히 좀 살고 계신데, 일단 1심에서 일단은 실질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종합되어서 예외적으로 1심 판결 실형이 취소되고 이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받은 그런 예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인데 2심에서 벌금형으로 이제 받아낸 사건입니다. 근데 1심에 실형인데 2심에서 집행유예 안에가 벌금형 나온 이유는 뭐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누범 기간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누범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실형이라든지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종전에 내가 어떤 전과가 있는데 벌금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금고 이상의 실형 같은 것들을 선고받으셔가지고 복역하신 다음에 3년 내에 어떤 죄를 범하셨으면 그 3년 내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안 돼요. 그러면 이분은 종전에 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이미 실형 같은 것들을 선고받으셨고 3년 안에 있었는데 또다시 죄를 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 입장에서는 또 무거운 죄를 졌으니까 3년 안에 그 누범 기간, 즉 좀 조심해야 되는 그 기간에 다시 죄를 범했으니까 1심에서는 실형 선고하신 거예요. 10개월을 또 이제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하게 되었죠. 항소해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을 많이 다투었냐면은 수치도 0.165 정도 많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할 게 뭐냐게 되면은 종전의 어떤 그런 전과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겁니다. 이 음주운전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부양 가족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또 이분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가족 자체가 경제적으로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반성문이라든지 탄원서도 많이 내고 또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본인이 했던 어떤 사회적인 공헌이라든지 이런 자료들도 많이 넣었습니다. 당연히 차량도 처분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렸을 때 누범 기간 중에 있었던 경우라면은 법원에서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실형 또는 벌금. 왜요? 집행유예를 못하기 때문이죠.
법에서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었기 때문에 판사는 이 사람의 사정이 딱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판사는 실형을 선고하거나 벌금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겨우겨우 어렵게 판사님을 설득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1심에서 실형에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형으로 선고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분은 이제 교도소 복역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2심에 선고된 벌금형을 내고 이제 다시 한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심에서 설사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2심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뭐 다쳤는지, 그리고 또 내 상대방과 피해를 얼마만큼 입었는지, 또 여러 가지 또 음주운전한 기간이라든지 음주운전의 경위, 내 건강 상태, 가족의 건강 상태, 부양 정도, 이런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서 설사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예외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항소하셔가지고 또 그에 대해서 최대한 좀 조력을 받으셔가지고 또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엔 좀 더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